건널비는 입체를 둘러싼 모든 면의 크기다.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해볼까요? 건널비가 입체를 둘러싼 모든 면의 크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한다라는 건 면 A, 면 B, 면 C 그 넓이를 구해서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겠죠. 원기둥, 잘라서 펼쳐놓은 그림, 이 원기둥의 전개도를 확인해 보자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면 A, 면 B, 면 C 요 세 면의 넓이의 합을 구하는 것이 원기둥의 건널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었죠.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이 원기둥의 전개도에서 면 A와 면 C는요. 이 원기둥의 밑면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합동인 원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 면 B는요. 원기둥에서 요 옆면에 해당이 되는데 전개도로 표현해 주었을 때는 직사각형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한다는 건 밑넓이의 2배에다가 옆넓이를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밑면의 모양이 원이고 옆면의 모양은 직사각형이니까 이럴 때 밑넓이는 원의 넓이와 같잖아요. 그래서 원의 넓이의 2배에다가 옆면이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옆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을 더해주면 되는 것이라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익혀볼까요? 각기둥과 원기둥의 전개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삼각기둥의 전개도 그리고 원기둥의 전개도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네요. 이때 표의 빈칸에 알맞게 써넣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우선 이 각기둥에서 한 밑면의 넓이를 구해볼게요. 그런데 밑면의 모양이 그렇죠. 삼각형이잖아요. 이때 이 삼각형의 넓이는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3, 4, 12 이것을 2로 나눠주었더니 6제곱센티미터가 되죠.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요.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요 한 밑면의 둘레와 같습니다. 3 더하기 5 더하기 4 따라서 12cm가 되죠. 옆면의 넓이는 여기 이 옆면의 가로에다가 옆면의 세로인 7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12에 7을 곱해 84제곱센티미터가 되죠. 그런데 이때 건널비를 구할 때는 이 한 밑면의 넓이의 2배에다가 왜? 밑면이 2개니까요. 여기다가 옆면의 넓이를 구한 걸 더해주면 돼요. 6의 2배가 12잖아요. 여기에 84 더해주니까 96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와 같이 표현이 되겠죠. 또 원기둥이 주어져 있었으니까 자 여기에서 한 밑면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해요. 원의 넓이, 반지름이 2cm인 원의 넓이는 2 곱하기 2 곱하기 파이로 4 곱하기 파이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한 밑면의 둘레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름 곱하기 파이 센티미터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4 곱하기 파이 센티미터. 옆면의 넓이는 어때요? 가로와 세로의 곱으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7이니까 28 곱하기 파이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28 곱하기 파이 제곱센티미터. 그렇다면 건널비는 어떻게 될까요? 건널비는요. 이 한 밑면의 넓이가 4 곱하기 파이 제곱센티미터였잖아요. 이와 같은 것이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2 더하기 여기에다가 28 곱하기 파이 요것만큼을 더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8 곱하기 파이 더하기 28 곱하기 파이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이 값은 36 곱하기 파이라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6 곱하기 파이 제곱센티미터예요. 이와 같이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각기둥과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해보았답니다. 그렇담
두 도형과 전개도에 대하여 공통점의 동그라미표, 공통점이 아닌 것에 세모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면이 다각형이다. 각기둥은 밑면이 다각형이지만 원기둥은 밑면이 그렇죠. 원이죠. 공통점이 아니니까 세모표. 전개도는 평면입니다. 맞아요. 각기둥의 전개도나 원기둥의 전개도는 모두 평면입니다.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한 밑면의 둘레입니다. 맞지요? 둘 다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한 밑면의 둘레와 같았습니다. 건널비는 두 밑면의 넓이와 옆면의 넓이의 합입니다. 맞아요. 이거는 둘 다 공통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또 정확한 건널비의 값을 자연수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각기둥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고 원기둥은 파이라는 것 때문에 정확한 건널비의 값을 자연수로는 나타낼 수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공통점이 아니더라. 그래서 세모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도형의 전개도, 두 도형과 전개도에 대해서 공통점이 아닌 것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원뿔의 건널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건널비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이 원뿔의 건널비는 면 A와 면 B의 넓이를 구해서 그것을 더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원뿔을 잘라서 펼쳐놓은 그림 보세요. 이것이 바로 원뿔의 전개도잖아요. 이때 면 A와 면 B의 넓이를 구해서 더해주면 원뿔의 건널비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면 A는 부채꼴이고요. 면 B는요, 원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원뿔의 건널비를 구한다라는 건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죠? 이때 이 면 B가 밑면이 되고요. 면 A는 옆면인 거잖아요. 그러니 간단하게 말하자면 밑넓이에다가 옆넓이를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것인데 이때 이 밑면의 모양이 원이기 때문에 자, 원의 넓이에다가 더하자 누구를? 옆면은 부채꼴이잖아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다. 원의 넓이 더하기 부채꼴의 넓이, 이걸 통해서 원뿔의 건널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전개도에서 좀 살펴볼게요. 여기 있는 이 원이 밑면이에요. 그러면 이 원의 넓이를 구하면 밑넓이를 구한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옆면은 부채꼴인데요. 이때 옆넓이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때 자, 요 길이, 이것은 이 원뿔에서 무엇과 같나요? 모선의 길이와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이 반지름이 원뿔의 모선의 길이와 같은 것이로구나. 그 다음 이 호의 길이 보이죠? 부채꼴의 요 호의 길이는요, 바로 밑면의 원주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원뿔의 건널비를 구할 때는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밑넓이의 옆넓이를 구해서 더하면 된다. 즉 원의 넓이에다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서 더하면 되는 것이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둡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원뿔을 잘라 전개도를 만든 거예요. 물음에 답하시오.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은 5cm, 모선의 길이가 12cm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원뿔의 전개도를 보세요. 그렇다면 밑면은 원이고 옆면은 부채꼴이 되겠죠. 요 부채꼴에서 반지름 12cm고 요 밑면인 원의 반지름이 5cm.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요, 밑면의 원주와 같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로 10 곱하기 파이 센티미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호의 길이를 이용하여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호의 길이가 10 곱하기 파이 센티미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때 부채꼴의 넓이는 호의 길이에다가 누구를? 자, 반지름, 요걸 곱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는 거죠. 이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값이 뭐가 될까요? 10 곱하기 파이에 11을 곱하면 120 곱하기 파이, 그것을 2로 나누니까 60 곱하기 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네요. 따라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면
60 곱하기 파이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겠어요? 이제 원뿔의 밑면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면의 넓이는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따라서 25 곱하기 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25 곱하기 파이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원뿔의 겉넓이를 구해보는 거예요. 옆면의 넓이는 60 곱하기 파이 제곱 센티미터였고 자, 이때 요 밑면의 넓이는 뭐였나요? 25 곱하기 파이 제곱 센티미터였잖아요. 이 둘을 더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것을 더한 값은 어떻게 될까요? 60 곱하기 파이에다가 25 곱하기 파이를 더하면 85 곱하기 파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답은요. 85 곱하기 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원뿔의 겉넓이를 구해봅니다.